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실장 노영민이 인권위원회에 조국 가족 및 그 주변인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라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0년 1월 13일자 뉴스1 그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노영민 비서실장,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그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함으로 청와대 공문을 인권위원회에 보낸 겁니다. 청와대가 시킨 것이죠.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하라 이렇게 했다 하는 뉴스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이 사건의 조사를 지시했구나. 국민은 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하명조사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물론 이것은 문재인 씨가 직권 남용을 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 탄핵은 파면에 그치기 때문에 파면되고 나서 형사 피고인이 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겠죠. 또 이것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영민 비서실장도 동일하게 그러한 직에서 파면되고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뉴스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 채워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하겠죠. 사실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뉴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는 청와대 게시물들,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현재 문재인 씨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웬만한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하나씩 달려있는 일종의 자유 게시판, 그것으로 보면 됩니다. 거치장은 요란하게 했지만 결국 자유 게시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일종의 자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찾아보면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SNS 소통 게시판이다. 그런 이야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15일 이 청와대에 있는 자유 게시판에,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그 자유 게시판에 글이 하나 게시가 됩니다. 이 글을 올린, 그러니까 작성 주체이래야 하겠죠. 사이버 세상에서 글을 올리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올린다, 김모 씨가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인식은.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는 아이디가 그 글을 올릴 자격이 있는 것이고 아이디로서 표시가 되죠. 이 글을 쓴 그 주체를 그저 누구누구 씨라는 말을 붙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페이스북 모모모 씨. 이 모모모라는 부분은 청와대가 가려놔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든 페이스북 모모모 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 물론 유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 이 페이스북 모모모라는 주체가 작성을 한 이 글이 사실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지금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런 글이 올라왔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작성 주체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페이스북 모 씨는 조국 교수라고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측에서 내놓은 정보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도 참 그 특징적인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올린 작성자는 참고자료로 민중의 소리 기사를 밑에다가 링크를 연결해 놨습니다. 찍으면 민중의 소리 기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게시판,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자유 게시판에는 이렇게 글을 올리고 보통 한 달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덧글을 쓰게 되죠. 동의한다 이러한. 그래서 한 달 정도가 그 종료 기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 동의한다 하는, 그러니까 이 게시물 밑에 붙어 있는 이런 글들인데 일종의 덧글로 보아야 하겠죠. 이 덧글이 22만 건 이상 붙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원래 글을 쓴 자도 페이스북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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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덧글 작성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네이버 땡땡땡 씨, 페이스북 세모세모세모 씨, 카카오 네모네모네모 씨 이런 식으로 쫙 계속 밑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글을 쓴 모든 자들의 이제 사람 이름이라면 성이라고 해야 하겠죠. 앞에 붙어 있는 것이. 그 성씨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이것 가운데 하나였다.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네이버 집안, 페이스북 집안, 카카오 집안 이렇게 해서 덧글이 쫙 달렸다. 22만 건 이상. 그러면은 네이버 땡땡땡씨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성명, 대한민국 국민의 성명에는 이런 성명은 없죠. 이것은 인간의 성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SNS 계정의 명칭인 것이죠.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쓰는 계정 명칭이다. 그래서 이들은 소셜미디어 SNS마다 앞에 소개한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의 거기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일 뿐이지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네이버 카카오 네모씨라는 이름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겠죠. 그 이름으로 또 가령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이런 거 발급받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은 네이버는 네이버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네이버 땡땡땡씨라는 그 아이디는 페이스북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서로 연결을 해서 봐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계정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게 서로 다른 곳에서 쓰는 편의상 쓰는 계정 명칭이다.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또 이 세 곳의 아이디는 중복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개를 가지고 이 자유게시판,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와서 세 번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게시물, 이것이 2019년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22만 건 이상의 덧글이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통 20만 건 이상이 되면 답변을 하겠다. 청와대가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2019년 12월 13일에 청와대 공식 SNS에 공지를 띄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1개월간 연기한다. 이렇게 띄운 것이죠. 그러면은 2020년 1월 13일에 답변을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1개월 동안 1개월이 지나고 과연 청와대가 답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문재인 청와대가 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뉴스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 동영상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문재인 청와대의 답변 동영상에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선행하는 것이 어떤 질문을 했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답변한 것을 토대로 그러면 뭘 물어봤을까? 이것을 밝혀보기로 하죠. 청와대가 밝힌 인권위원회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질문은 이랬겠죠.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겠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국 가족 및 그 주변인이
검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 하는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청와대는 인권위가 답을 했다 하는 것을 또 하나 밝힙니다.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만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명이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하겠죠.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그 자유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들은 전부 아이디로 돼 있다. 실명은커녕 인간의 이름으로 돼 있지 않다. 전자적인 어떤 표시, 전자적인 그 약속, 회사별로 관리하는 그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인권위는 그럼 그것은 다룰 수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2020년 1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와대가 답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자유 게시판에 답변을 올리면서 그들은 청원 답변 133호 이런 아주 거창한 번호까지 붙여가면서 올립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법적 효력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뉴스원이 보도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바로 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작성자 페이스북 땡땡땡씨 등의 주장이 있었다. 그렇죠. 우리도 알고 있죠. 그래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이것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의로 이 관련 기관에 이번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되겠죠. 거기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결국 이것입니다. 실명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한 것을. 이제 이것이 조국 가족 및 그 주변인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딱 들기로 합시다. 그냥 정경심 씨 이러면 이제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죠.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노영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맞죠? 무엇을 했는가? 검찰이 정경심을 인권침해했다. 이렇게 진정을 제출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노영민이 실명으로 했다 했을 때 노영민은 누군가? 원래 이 청원은 국민이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청와대의 청원은 가짜라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그 진정을 할 때도 국민이 해야 하겠죠. 그러면은 노영민은 우리가 그 네이버 정보를 찾아보면 인물 정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1957년 11월 25일 충북 청주 출생. 그리고 사진을 보면 남성. 이런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검찰이 정경심을 인권침해했습니다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충북 청주 출생 남성이 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의 말은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이첩하는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서 그것을 받았다.
이것은 진정서 제출이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그러면은 청와대의 주장과 인권위의 말이 어느 쪽이 맞는가, 누구 말이 맞는가, 이것을 밝혀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주장을 분석해 봅시다. 노영민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내용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국가의 모든 조직, 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법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권한도 없고 또 그것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자격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고 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를 보면은 누가 진정서를 낼 수 있는가? 첫째는 피해자 자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번에 그 예를 드는 것은 정경심 씨라고 했죠. 그러면 정경심 씨 자신이 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경심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정 알고 있는 사람을 본 사람이나 알고 있는 사람을 또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영민이라는 사람은 정경심 씨가 인권침해라는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언론을 통해서 봤다.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방에 같이 있었다든지 옆집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일 수 있죠. 본인이 나섰으니까. 그러면 이 진정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문장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래야 하는 것이죠. 나 노영민은 정경심이 인권침해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단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달리 표현을 하면 나 노영민이 증인이다. 뭐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노영민은 이 사실을 고발하겠다. 뭐 이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고발을 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구분을 해 두어야 할 것이 국민청원을 한 페이스북 땡땡땡 씨. 이제 물론 이건 인간도 아닌데 여기다 씨를 붙였습니다. 편의상 글 작성 주체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 작성 주체는 당연히 피해자 정경심은 아니죠. 그 노영민은 자기가 고발인으로서 노영민 자신이 고발인으로서 이 고발 즉 진정을 한 겁니다. 남을 대신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남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정경심을 대신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아닌 정경심을 아는 사람 그것을 대신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것이 무고라고 된다면 노영민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 작성 주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둘 것이 페이스북 땡땡땡 씨하고 그 밑에 덧글을 단 22만 개가 넘는 아이디들 이것은 그 명칭들이
그 아이디는 국민의 이름, 국민의 성명이 아니고 당연히 실명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진정인 자격이 없습니다. 법상. 게다가 노영민은 이 진정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진정서를 낼 법적 자격이 없는 것이죠.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경심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의 주장, 그것을 가지고 이번 일을 평가해 보면 노영민이라는 남성이 검찰이 정경심을 인권침해했다. 이렇게 인권위에 고발을 한 사건이다. 그 성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청와대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이용한 것이죠. 이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형사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공문으로, 공문이라는 형식으로 인권위원회에 이첩을 했다. 이것은 공무수행하는 것을 그 공무를 담당한 부서로 보내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자기네 그 자유 게시판에 있는 국민청원이라고 하는데 올라온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라 하고 공무 지시를 한 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이죠.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게 진짜로 무슨 신문고 같은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단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 이름입니다. 법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청원 하니까 이게 청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게 청원이다. 설령 문재인 씨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조차도 이 청원이라는 법적 수단을 따라서 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굉장히 신뢰하고 또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는 그거 다 그 배상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겠죠.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청원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복종해서 청원법이라고 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또 만들어져 있죠. 이 청원법상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불법한 것이죠. 이름을 사칭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SNS 게시물인 것이죠. 한 가지 참고로 청원법에서도 이 아이디 같은 것으로는 청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청원은 대단히 중요한 그 민주주의의 도구이고 그리고 바로 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시키는 실효적인 그런 방법,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것은 아주 무거운 죄라고 해야 하겠죠. 청원법 제5조에는 청원을 하는 국민이 성명이나 주소가 없으면 불수리한다. 청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 이 실명이 아닌 것, 뭐 아이디 이런 것은 아예 법적으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어차피 그것은 법적인 개념도 아니죠.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씨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자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청원은 위헌 행위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은 문재인 씨는 법적 근거 없이 게시판을 자기들 홈페이지, 공적 홈페이지에다가 임의로 게시판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와서 집단적으로 그 일단의 국민들이 다른 국민을 험담하고 혐의를 씌우는 글을 게시하고 하는 것을 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것을 직접 공시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자기네가 뭐 20만의 덧글이라든가 하는 기준을 세워 가지고 골라갖고 청와대가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청와대가 영상을 제작해갖고 현재는 2020년 현재는 유튜브에 이것을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위험한, 아주 위법한, 위헌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문재인 씨가 사설인민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들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이 국민이 국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국민이 국민을 험담하는 그 흉악한, 거기 가보면 참 몹쓸 소리 많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그냥 청와대에서 직접 방송을 해서 유튜브에 공개 방송을 올려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국민 사냥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지난 3년간 이루어져 왔고 2020년 현재 유튜브까지 가서 이제는 방송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SNS 계정, 즉 가상존재인 아이디가 그 글 작성 주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게시판에 국민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이러한 아이디의 그 게시물을 가지고 청와대가, 문재인 청와대가 나서서 인권위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거 조사해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킨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하겠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서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한 진정은 각하한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이제 노영민 개인이 한 것은 별도로 받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게 청와대가 이첩한 공문이다 이러니까 그것은 그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청원으로서 공무수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명이다. 아예 인간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으로 거기에 있는 페이스북 땡땡땡 씨라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위법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5조 제2항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조사는 안 된다. 현재 조국 씨 관련한 조국 씨 가족이나 주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러한 청와대의 하명 조사에 따르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 또다시 중첩적으로 성립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노영민이라는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씨, 그 문재인 청와대가 하명 조사를 시킨 이 경우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게시판 글을 자기네가 그 게시판 명칭을 국민청원 게시판 이렇게 붙여놓고 이름을 그럴싸하게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을 기화로 거기에 올라오는 게시물들, 그것을 국민청원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속인 행위다. 한 가지는 이것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문재인 청와대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당하게 관여한 범죄 행위다. 자기들의 행위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씨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하명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조사에 착수하라 하는 하명 조사를 시켰다. 게다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이 가짜 청원, 법적인 청원이 법률로서 이미 규제가 돼 있는데 그 이름을 따다가 유사 명칭으로 청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문재인 씨인데, 그 문재인 씨의 자유 게시판, 국민청원 게시판, 거기에 청원인 22만 명이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인간이 아니죠. 국민도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단지 소셜미디어의 계정 아이디들이다. 신호체계 비슷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민이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죄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씨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이들의 직권 남용을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 등의 이번 행위는, 특히 문재인 씨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번 행위는 탄핵 사유를 충족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